안녕하세요. 보건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보건석입니다. 오늘은 눈 성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수술할 때 눈매 교정은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쌍꺼풀 수술할 때 눈매 교정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하는 주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쌍꺼풀이 예뻐야 미인이 아니고요. 눈매가 예뻐야 미인입니다. 그래서 눈매란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눈매 교정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는 이유는 눈이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쌍꺼풀이 크고 뚜렷하게 있다고 해서 예쁜 눈이 아니고요. 눈의 모양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데요. 또 자연스럽게 잘 배열이 되어야 예쁜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서 눈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눈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눈동자의 그 노출 크기,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검은 눈동자가 보이는 그런 정도, 그리고 눈동자가 옆에서 봤을 때 돌출된 정도, 그리고 눈의 틀의 크기와 길이, 그 다음에 폭, 그 다음에 눈틀이 이루어지는 그 각도, 그 다음에 눈꺼풀의 두께, 그 다음에 눈썹과 눈 사이 간격,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눈매를 이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영상에서 흔히 표현할 때 눈매 교정 그러면 안검하수 교정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매 교정을 경미한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상한 거근 조임술과 같은 개념을 지칭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눈매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지금 나타낸 사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눈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을 떴을 때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눈틀의 모양, 그리고 눈틀의 폭, 좌우 길이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 상하 폭이 8mm 이상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좌우 길이는 동양인에서 27 내지 29mm 정도가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다 하는 것이고요. 아까 눈틀이 8mm 이상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의 근거는 우리가 검은 눈동자의 이 직경이 10mm입니다. 그래서 5분의 4 정도 노출되는 것이 눈이 크고 시원하게 보이기 때문에 한 8mm 정도 폭이 유지하는 게 예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의 길이와 미간 사이의 간격, 그리고 눈의 길이 비율들이 1대 1.2대 1 이런 비율로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예쁘고요. 우리가 이제 눈틀의 축을 우리가 보면 수평에서 눈 앞꼬리와 눈 뒷꼬리를 연결한 이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보면은 이게 한 10도에서 13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예쁘더라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눈동자를 센터로 했을 때 앞부분의 흰자위와 뒷부분의 흰자위 면적의 넓이가 0.8대 1.0의 비율이 가장 자연스럽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눈두덩이를 이루고 있는 눈꺼풀은 비교적 날씬하는 것이 훨씬 더 시원하고 아름다운 눈매를 보여준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쌍꺼풀의 크기를 우리가 볼 때 눈을 떴을 때는 1.5에서 2.0mm 정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의 눈을 볼 때 어떤 눈매가 예쁘고 어떤 눈매가 안 예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직관상으로 알 수 있지만 개념과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수술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개념이 생기는데요. 지금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면 눈매가 그렇게 예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이유는 뭐냐면 눈두덩이가 두껍고 눈꺼풀의 피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속눈썹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틀이 길이도 짧고 폭도 좁아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눈동자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은 차지하지 않지만 안 예쁜 눈매에 기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눈매가 시원한 그런 예쁜 눈은 눈썹과 눈 사이 간격이 좀 시원하고 넓은 편이고요. 눈두덩이 부분이 날씬한 그런 눈입니다.
그리고 눈틀이 시원하게 드러나 있고요. 각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도 정도 내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눈꼬리가 살며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눈동자가 약 5분의 4 정도 보여지는 약 8mm 정도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돌출되어 있는 정도도 심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눈매의 그 특성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눈매 교정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의 길이와 또 눈과 미간 사이의 간격의 비율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눈의 길이가 25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틀의 상하 폭이 눈동자의 절반 남짓하게 보이기 때문에 약 6mm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눈은 짧고 미간이 너무 긴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눈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의 흰자위와 뒷부분의 흰자위의 비율이 월등히 여기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검은 눈동자가 안으로 몰려있는 사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사시는 아니고 앞부분의 몽고주름 때문에 이 여기가 덮여서 이른바 가성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검하수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눈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트임을 통해서 덮여져 있는 부분을 열어주고 눈틀을 크게 넓혀주는 안검하수 교정 수술을 하면 밝고 시원한 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안검하수도 심하지 않은 경미한 안검하수여서 눈매 교정으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술 후 4달째 된 모습인데요. 앞 트임을 해서 눈의 길이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미간 사이 간격도 좀 좁아졌고 흰자위의 면적의 비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눈매 교정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눈의 길이와 또 미간과의 비율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안검하수 교정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단순 쌍꺼풀 수술만 해도 될지를 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환자의 눈을 살펴보면 뭔가 눈동자가 덮여 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해 보여서 눈매 교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눈꺼풀 피부가 덮여서 눈동자를 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눈매 교정을 할 필요가 없고 덮여 있는 피부만 절제하면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썹을 이렇게 들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눈동자의 5분의 4 되는 지점에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덮여 있는 피부만 절제하고 쌍꺼풀 수술을 하면 눈매 교정이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앞트임과 피부 절제를 통한 쌍꺼풀 수술을 함으로써 이렇게 크고 시원한 눈매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동자가 덮여 있어서 답답해 보이지만 상안 거근의 힘은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피부 절제와 쌍꺼풀 수술만 하고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앞트임과 그 다음에 피부 절제를 통한 쌍꺼풀 수술로 크고 시원한 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매 교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단순 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만 해도 될지를 잘 구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눈매 교정을 하지 않고 피부 절제를 통한 쌍꺼풀 수술을 함으로써 크고 시원한 눈매를 얻은 사례들입니다. 이분은 이전에 한번 쌍꺼풀 수술했지만 쌍꺼풀이 이렇게 흐릿하게 풀려서 다시 수술한 경우인데요. 역시 안검하수 교정 수술 또는 눈매 교정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절개법으로 수술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성사시가 있는 몽고주름이 굉장히 심한 사례여서 앞트임과 절개법 쌍꺼풀 수술을 한 것이고요. 이분은 앞트임 없이 절개법으로 처진 피부를 잘라내는 그런 쌍꺼풀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